안녕하세요. 보험지도 김민구입니다. 많은 분들이 5세대 실손의료비 보험 실비라고 하는 이 보험의 변화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많이들 궁금하셨을 텐데요. 2025년 4월 최종안이 발표가 되었죠. 여러 이야기가 있지만 오늘 보험지도에서 기존과 달라지는 점, 그리고 1세대, 2세대 실손의료비 보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어떠한 판단을 하시면 좋을지 도움이 되어드리는 영상을 준비해 보았으니 끝까지 시청하셔서 유익한 정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보도자료를 통한 변화된 점들부터 빠르게 체크해 드리겠습니다. 큰 골자로 급여와 비급여가 있는데요. 우선 급여 부분부터 짚어드리겠습니다. 어렵거나 머리 아파하실 필요 없이 정말 쉽게 도움될 수 있도록 이야기 드릴 테니 편안하게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표준화 이전 실비라고도 하는 1세대 실비의 경우는 급여와 비급여의 구분을 짓지 않고 자기부담금 5,000원을 공제하였고, 표준화 실비의 시작점인 2세대 실비는 역시나 급여, 비급여 구분 없이 자기부담금 10% 공제, 대신에 의원, 병원, 종합병원에 따라 1만원, 15,000원, 25,000원 금액을 설정하여 두 가지 중 큰 금액을 공제하는 방식이었죠. 2015년인 2세대 2차 개정부터 3세대 실비인 착한 실비라고도 하죠. 이때부터는 급여와 비급여의 구분을 짓습니다. 급여 10%, 비급여 20%와 의원 1만원, 병원 15,000원, 종합병원 2만원으로 두 가지 중 큰 금액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죠. 그리고 4세대는 급여 부분에서 20%로 적용이 되었었는데, 5세대부터는 입원에 대한 급여 20%는 동일하되 외래에 대한 자기부담률은 4세대에서 건보 본인 부담률을 추가해서 20%와 1만원 혹은 2만원 세 가지 중에 큰 금액을 공제하고 나머지를 보상해 주겠다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건보 본인 부담률에 대한 내용은 우리가 병원비 영수증의 공단 부담금, 본인 부담금이 있어요. 여기에 본인 부담률을 이야기하는 건데, 보통 통원 기준 20%에서 50%까지 병원의 크기나 진찰에 따라 달라지는데, 큰 병원으로 갈수록 본인 부담률은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신규로 포함된 내용을 보면 임신 출산에 따른 급여 의료비를 보장한다고 합니다. 저출생 시대에 임신 출산을 두텁게 보장한다고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데, 출산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는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보여지네요. 다음은 비급여입니다. 신규로 변경되는 이야기만 빠르게 짚어드릴게요. 우선 중증과 비중증으로 나뉘어지게 되는데, 중증은 4세대 실손과 크게 달라지는 건 없지만 기존 4세대 실손에는 없었던 연간 자기부담의 한도를 종합병원, 상급 종합병원 기준 500만원 한도로 정해두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뭐냐면, 병원비가 5천만 원이나 나왔을 때 4세대 실비에서는 비급여 자기부담금 30%를 적용해서 1,500만 원을 부담해야 되는데, 5세대에서는 5천만 원이 나와도 500만 원만 부담하고 4,500만 원을 돌려주겠다는 내용입니다. 4세대 이전인 1세대부터 3세대까지는 자기부담 상한선이 200만 원이라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여러 이야기가 있지만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바로 비급여 비중증 항목이 아닐까 싶은데요. 한도는 연간 1천만 원으로 대폭 낮아졌고, 이번은 회당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자기부담금을 공제하고 지급이 된다는 건데, 바로 아래에 자기부담률을 보면은 입원 50%, 통원은 50%와 5만 원 중 큰 금액을 공제입니다. 기존 4세대 실손보다는 약 20%, 2만 원이 추가되었다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면책사항을 보면 미용 성형 목적 면책사항에서 도수, 체외, 증식 등 근골격계 치료와 비급여 주사를 보장하지 않는 면책사항으로 변경이 됩니다. 여기에 배경을 잠시 살펴보면, 낮은 자기부담 등으로 인해 바다의료 서비스 유발 및 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을 저해하고 실손보험료가 지속적으로 인상되어 다수 국민들의 부담급증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이와 관련된 내용을 취합해보면, 실손은 우리가 급여의 본인 부담금과 비급여를 보장해주는 제2의 국민보험이라 할 정도로 국민 4천만 명이 가입되어 있는 보험인데, 불필요한 의료 서비스가 유발되고 이에 따라 지속보험료가 인상이 되니 다수의 국민이 부담을 느끼고 있고, 실제로 의료 인력 역시 비급여 쏠림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보다 안정화되고 정말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한 문화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출시된 배경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 외의 변경사항은 1세대, 2세대 실손 가입자의 전환을 강제가 아닌 선택사항으로 두고 재매입이라는 명목으로 보상과 무심사 전환을 허용한다는 변동사항이 있습니다. 새로운 5세대 실손에 대한 이해도 되셨을까요?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기 부담금이나 부담률이 오르거나 보장이 작아지는 것만 보는 게 아닌 1세대부터 5세대까지 변화되는 추이를 보면 점점 보장 한도가 축소되고 보험료는 오르고 있으니 우리는 그에 맞게 종합보험으로 준비가 더욱 중요해졌구나 라고요. 실제로 기존 실비의 연령대별 갱신 시점 상승하는 추이를 살펴보면 소득이 줄어드는 노후 시점인 70세 시점에 보험료만큼이나 늘어난다면 유지보단 해지가 낫지 않을까 싶은데요. 차라리 보다 발빠르게 4세대 실비로 전환하고 절감된 비용을 비갱신형 종합보험으로 구성하여 지출 예방과 보장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확보하는 게 더욱 유익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언제나 궁금하신 내용 있으시면 저희 보험지도로 연락 주시거나 아래 카카오톡 상담 링크도 걸어두었으니 편히 문자 주시면 보다 속 시원한 정보와 객관적인 도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손해보험협회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